샌드위치 창업, 레시피만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시작하면 창업 후에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샌드위치 창업하면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레시피만 배우면 되겠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1년을 시행착오하면서 깨달은 건 문제는 레시피가 아니었어요. 고객, 메뉴, 수익 구조. 이 세 가지를 몰랐던 거였습니다.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 1년 가까이 헤맸고 지금은 4년 넘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분들 결과를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됐어요. 매출은 레시피가 아니라 구조가 만듭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에서는 샌드위치로 창업해서 진짜 돈을 벌려면 뭐부터 해야 하고 핵심이 뭔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가게를 하고 계신 분도 이제 준비 중인 분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만 보셔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보고 나서 혼자 적용하기 어렵겠다 싶으면 고정 댓글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샌드위치 창업으로 돈을 벌려면 일단 내 상권에 어떤 고객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내 상권에서 샌드위치를 주로 사 먹을 타겟 고객의 나이대, 성별,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주문이 몰리는지 이런 걸 먼저 조사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이걸 모른 채로 일단 가게부터 계약하고 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셨고 대부분 고객 분석과 메뉴 구조를 다시 잡으면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타겟 고객을 알려면 일단 나랑 같은 걸 파는 경쟁자부터 조사해야 돼요. 매장은 어디에 있고 손님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방문하는지 아니면 배달 주문을 하는지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시죠? 가장 확실한 답안지는 후기입니다. 후기를 보면 나이대는 어떤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직장인인지 주부인지가 대략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레시피가 아니라는 것을요. 순서가 거꾸로예요. 대부분 맛있는 레시피부터 만들고 이걸 누구한테 팔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 되는 가게는 반대로 가요. 먼저 내 고객이 누구고 이 사람이 뭘 해결하고 싶어서 샌드위치를 사는가부터 봅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쁜 직장인이 점심에 샌드위치를 사는 건 맛있는 빵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줄 안 서고 빨리, 그래도 든든하게 끼니를 때우고 싶은 거죠. 다이어트 중인 고객은 죄책감 없이 가볍게 먹고 싶은 거고요. 똑같은 샌드위치인데 고객이 진짜 사는 건 빵이 아니라 자기 문제의 해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과 문제를 먼저 정하면 나머지가 줄줄이 따라와요. 빨리 든든하게가 목표인 고객이라면 메뉴는 푸짐하고 포장이 빠른 쪽으로, 가격은 점심값 부담 없는 선에서, 가볍게가 목표인 고객이라면 메뉴는 저칼로리 재료로, 가격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꺼이 낼 수 있는 선으로. 보이시죠? 고객과 문제가 정해지니까 메뉴가 정해지고 메뉴의 가치가 정해지니까 가격이 정해져요. 이 순서, 이게 바로 구조예요. 레시피는 이 구조의 맨 마지막에 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방금 내 고객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원할 거야 라고 정했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 머릿속 가설이에요. 실제로 맞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내 생각에만 갇혀서 메뉴를 짜면 나는 이게 좋은데 손님은 왜 안 사나? 하는 함정에 그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가설을 진짜 데이터로 확인하는 단계예요. 내가 정한 그 고객이 실제로 어떤 메뉴에 반응하고 뭘 같이 사고 뭘 먹고 다시 오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 데이터가 어디 있냐? 또 후기입니다. 경쟁사 후기를 쭉 보면 사람들이 어떤 메뉴를 콕 집어 칭찬하는지, 좋아하는 세트 조합은 뭔지, 재방문 후기는 어떤 메뉴에 붙는지가 보여요. 이게 바로 손님들이 돈으로 직접 투표한 결과거든요. 내 감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근데 이걸 후기 한두 개 읽고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번거롭고 귀찮은 과정이지만 이 정도는 감수하고 투자해야 우리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줍니다. 자, 세 번째, 가격 구조를 설계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안 듣고 나가신 분들은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돈 버는 노하우거든요. 대부분 사장님들은 경쟁자가 생기면 가격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니 가격을 내리는 것보다 왜 더 비싼 값을 받아도 되는지, 이유
이유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비싸도 이유가 있어 보이면 사람들은 오히려 여긴 뭔가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메뉴가 실제로 그 값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세 가지로 가셔야 합니다. 경쟁자와 같은 가격대 하나, 내가 진짜 팔고 싶은 가격대 하나, 그리고 그 위에 프리미엄 가격대 하나. 이건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온 감이 아니에요. 마케팅에 타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스탠퍼드의 연구로 밝혀진 건데, 사람은 선택지가 여러 개일 때 제일 비싼 것도 제일 싼 것도 아닌 중간을 고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양극단은 부담스러우니까 가운데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느끼는 거죠. 즉, 내가 진짜 팔고 싶은 메뉴를 한가운데 놓으려면 그 위와 아래에 받쳐주는 가격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뉴판에 올리는 순서도 중요해요. 비싼 걸 위로 올려보세요. 맨 위에 제일 비싼 메뉴, 가운데에 내가 팔고 싶은 가격, 맨 아래에 제일 저렴한 가격.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처음 본 숫자를 기준점으로 삼거든요. 이걸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판 첫 장에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부자한테 팔려고 둔 거 아니에요. 그 비싼 가격을 먼저 보여줘야 그 다음 4만 원짜리가 갑자기 이 정도면 합리적이네 하고 느껴지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맨 아래 제일 저렴한 건 미끼 상품이에요. 미끼로 손님을 유입시키고 중간 가격을 내가 진짜 밀고 싶은 가격대로 잡습니다. 경쟁자보단 비싸니까 여기에 하나라도 더 준다는 마음으로 구성을 더 알차게 채우는 거예요. 물론 맛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대망의 프리미엄 상품. 이건 상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걸 산 고객을 VIP처럼 대우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을 올리고 구성은 정확한 마진율에 맞춰 짜는 겁니다. 가치를 사는 고객을 제대로 대우해 주는 거죠. 이건 잘 안 팔리는 거 아냐? 싶으시죠? 맞아요. 이건 많이 팔려고 두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까 말한 그 앵커링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좀 부담스럽죠? 그럼 가운데 걸 선택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손님은 미끼 보고 들어왔다가 결국 구성이 더 알찬 가운데 메뉴로 몰리게 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고객 찾기, 그 고객이 반응하는 메뉴 찾기, 그리고 가격 구조 설계. 이것만 제대로 잡아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매장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거든요. 왜냐하면 이론과 실전은 늘 다르니까요. 머리로는 고객부터 봐야지, 가격은 세 개로 가야지 이해가 돼도 막상 내 매장에 적용하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손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내 상권 고객은 정확히 누구지? 내 메뉴는 가운데에 뭘 둬야 하지? 여기서 다들 막힙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샌드위치라고 무조건 잘 팔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만들어 파는데 매출이 안 나는 매장, 매출은 나는데 이상하게 손에 남는 게 없는 매장.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느냐? 결국 아까부터 말씀드린 수익 구조가 잡혀 있느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홀로서기 했을 때 진짜 돈이 남는 매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레시피 드림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챌린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내 상권에서 팔릴 메뉴 찾기, 내 고객 찾기, 가격 구조 설계에 더해서 재주문 나오는 메뉴 구성, 검증된 레시피 제공, 실행 피드백까지 같이 드립니다. 실제로 매 기수마다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변해가는 사장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달라지는 분들을 보면 이 챌린지 하길 정말 잘했다 싶습니다. 고객, 메뉴, 수익 구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잡혀도 장사는 완전히 달라져요. 내 고객이 누군지, 그 고객이 뭘 좋아하고 뭘 같이 사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로스도 줄고 스트레스도 줄고 쓸데없는 고민도 줄어요. 그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일에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걸 몰랐을 땐 1년을 통째로 헤맸어요. 메뉴도 바꿔보고 가격도 바꿔보고 광고도 해봤지만 다 헛돌았죠. 결국 문제는 수익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 1년을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검증된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요. 혹시 지금 어떤 메뉴를 팔아야 할지 모르겠고 내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매출은 나는데 왜 돈이 안 남는지 답답하시다면 혼자 시행착오 하지 마시고 챌린지 문 두드려 보세요. 챌린지는 4주 과정이고 꼼꼼하게 봐드리려고 매달 4명만 받습니다. 정원이 차면 다음 달로 밀리니까 일정이랑 커리큘럼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